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2026년 병오년에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운이 들어올까요? 부동산의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시는 새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병오년에는 붉은 말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의 해가 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말띠 해가 되는데요. 그 불의 기운이 강한 붉은 말의 기운처럼 이렇게 강한 운이 들어온다 이거죠. 부동산도 터트리면 강하게 터트리고, 어떤 사업운도 터트리면 강하게 터트리고, 연애운도 들어오면 강하게 연애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뭐든지 2026년 병오년에는 정말 화끈한 한 해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대박 나시는 분들은 정말 화끈하게 터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해운년이 왔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불의 해인 만큼 붉은 말의 강한 기운처럼 부동산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신 새띠분들 호명하겠습니다. 말띠, 원숭이띠, 용띠입니다. 말띠분들, 원숭이띠분들, 용띠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병오년의 불기운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투자, 매매, 재테크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로 평가가 됩니다. 투자를 하셔도 좋고, 부동산 쪽으로 해요. 투자, 그리고 매매를 하셔도 좋고, 또 재테크를 하셔도 좋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띠분들인데요. 이 말띠분들은 2026년 병오년에 말띠해잖아요. 말띠해의 말띠분들. 사실은 말띠해의 말띠분들, 용띠해의 용띠분들. 이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부동산 운으로만 다르십니다. 이 말띠해에 이 말띠분들은요, 말띠에게 큰 운의 중심이 되는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매매, 투자, 재개발 관련 기회가 많아지겠고요. 장기 보유하고 계시던 자산의 가치 상승도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978년생이신 49세가 되시는 무오생 말띠분들과 1990년생이신 37세가 되시는 경오생 말띠분들은 부동산 운이 정점에 이르겠다, 다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대박 터뜨리실 것 같아요. 부동산 운으로. 실거주 겸 투자처를 찾기에 적기이시고요. 이런 부동산의 어떤 운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겠다.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는 기회가 오겠다. 뭘로? 부동산으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년 오는 운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동산의 운, 특히나 지금처럼 부동산법이 막 강화되고 어려울 때에는 부동산으로 대박 나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이 있으셔야 됩니다. 운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부동산으로 성과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띠분들 부동산으로 대박 나세요. 두 번째로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 원숭이띠 분들은요, 병오년의 이 불의 기운이 원숭이띠 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기민함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흐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죠. 그런 어떤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십니다. 단기 매매, 분양권, 투자 등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1980년도생 47세가 되는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하고, 또 1992년도에 태어나신 35세가 되시는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금전운도 상승을 하시겠고 부동산운도 동시에 상승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금전운이 상승되겠죠. 그래서 아주 금전운에 대박을 터뜨리겠다. 좀 돈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금전의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대운 받으셔야 돼요. 그죠? 47세에
성주 대운이 들어왔죠. 10년 대운이 들어왔죠. 또 35세 분들은 이제부터 10년 대운이 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때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원숭이띠 분들이라고 다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다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47세가 되시는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 그리고 35세가 되시는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이런 운의 흐름을 잘 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운을 놓치지 마세요. 운이 들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다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운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 거가 됩니다. 이럴 때 만드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운을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띠인데요. 용은 허상의 동물이죠. 이 띠에 용띠만 없는 어떤 허상이잖아요. 그죠? 그치만 제일 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용띠의 기운이죠. 용은요,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어떨 때? 운이 좋을 때. 그렇게 하늘로 승천할 만큼 운이 좋은 때가 온 거예요. 부동산으로 대박 터뜨리세요. 용띠분들은요, 이 2026년 병오년에 변화와 그리고 확장 기운을 타고 부동산의 자산의 재정비 그리고 확장에 유리하신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동산을 움직이시거나 이런 확장을 하시거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터잖아요. 터를 좀 잘 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터에서 발복을 하고 어떤 터가 돈이 되고 어떤 터가 앞으로 잘 될 것인지, 그게 바로 금전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운이잖아요. 그냥 뭐 운이 좋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이럴 때 짚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나에게 운을 줄 건지, 나에게 돈으로 줄 건지,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동산은 어떤 터의 부동산인지를 짚어가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64년생이신 63세가 되시는 갑진생 용띠분들, 그리고 또 1976년도에 태어나신 51세가 되시는 병진생 용띠분들은 기존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오르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든지 사자마자 막 가격이 오르든지 이렇게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에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운도 따른다는 거죠. 누가 사면 사자마자 막 가격이 막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만 하면 자꾸 돈이 올라, 막 가격이 올라,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운입니다. 그런 부동산의 운이 작용을 하는 병오년이 되겠다 이거죠. 병오년에는 그런 운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도 강한 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처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하셔도 좋으실 걸로 보여져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투자에도 용이할 걸로 보여진다. 굉장히 운의 흐름이 좋아진다. 손해를 보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실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누구나 터를 보셔야 돼요. 터가 좋으면 부자가 되는데 터가 나쁘면 망합니다. 망조가 됩니다. 항상 터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넘어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운이 강할 때일수록 터의 기운을 잘 짚으셔서 정말 부자 되시는 용띠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에 하늘의 기운, 천운을 받아서 부동산 운이 대박나는 새 띠의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말띠, 원숭이띠, 용띠분들인데요. 이 말띠, 원숭이띠, 용띠분들 2026년도에 부동산으로 대박 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1979년도에 태어나신 47세가 되시는 김희생 양띠분들의 2025년 을사년 하반기 운세를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 47세가 되시는 우리 김희생 양띠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의 성향을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우리 47세 김희생 양띠분들 참 고지식하시죠? 저에게 그 느낌은 첫마디가 참 고지식하시다. 그게 나쁜 고지식이 아니에요. 좀 웃음이 나오는데 좀 뭔가 좀 귀엽다고 할까요? 양처럼 뭔가 끈기가 있으세요. 그 고집스러움이 고지식한 게 뭔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고지식이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고지식이에요. 그래서 고지식해요. 너무 성실, 투머치 성실, 투머치 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지식한 면이 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된다.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이분들은 꼭 있는 대로 보는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분들이세요. 원칙을 중요시 하시죠. 참 원칙을 중요시.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김희생 양띠분들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걸 너무 싫어하시죠. 한 가지밖에 모르시고 또 한 우물을 잘 파세요. 예를 들면 뭐 인연자가 생겨도 여자한테 남자가 생기고 남자에게 여자가 생겨도 그 한 우물밖에, 그 여자밖에, 그 남자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직업, 어떤 직장 일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막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돼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일을 꾸준히 못 하시고 막 옮겨 다니시는데 우리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한 가지 일을 하면 좀 오래 하시는 편이세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그거를 뭐 이렇게 금방금방 호락호락 그만두는 성향은 아니세요. 웬만하면 꾸준히 오래 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부자가 되신다. 말년복이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어떠한 부를 이룰 때 재물을 축적할 때 부동산으로 축적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으로 늘리고 불리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띠분들도 물론 부동산이 재산이 되시지만 특히나 우리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에게는 부동산이 재물이 되고 재산이 되고 답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나라의 정책상 부동산으로 재미 보는 시기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하나를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늘리셔야 된다. 부동산으로 불리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 기운이 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요. 인간을 잘 믿지를 못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어요. 그 한움을 판다는 기질이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딱 끊는 것도 좀 강하시지만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믿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가는 그런 성향도 강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끝까지 믿지 않는 성향도 강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올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요. 무한한 이 성실함과 끈기로 말년에 반드시 보상을 받는 분들이신데요. 그래서 말년운에는 참 제복이 많이 따르겠다, 편안해지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제가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에 대해서 올 봄에 2025년 지금 을사년입니다. 2025년 봄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나이대만 찍었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만 찍었겠죠? 양띠 전반적으로 뭐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나이를 지정해서 찍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나이대를 정해서 찍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올봄에 영상에 뭐라고 했냐면 이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성주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10년 대운입니다. 운을 꼭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성주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마도 제가 항상 성주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특히나 지금이 이제 가을이에요. 그죠? 이 가을이 지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47세라는 나이에 성주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10년 대운입니다.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정해져 있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27, 37, 47, 57, 61세, 77세 이렇게 정해진 나이대에 들어오는데요. 흔히 제가 문서운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주 대운이 문서운으로 흔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서에 발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좋은 것도 문서고 나쁜 것도 문서로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 죽는 것도 문서고 또 회사를 차리는 것도 문서고 망하는 것도 문서고 내가 승진을 하는 것도 문서고 직장을 잃는 것도 문서고 또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고 파는 것도 문서다 이거죠. 이렇게 양날의 검으로 온다 이거예요. 근데 운이라는 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면 큰 운이 올수록 나에게 더 나쁘게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삼재바람에 운이 시작됐어요. 올해부터 삼재예요. 47, 48, 49세에 삼재에 해당이 되십니다. 2025년, 26년, 27년이 되겠죠. 근데 이 삼재바람은 3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년이 시작되는 그 전해에 생일달에 들어와서 삼재가 끝나는 다음 해에 자기 본인의 생일달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횟수로는 5년, 그리고 만으로는 4년에 해당되는 게 삼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이 성주운이 왜 중요하냐면 들어오는 삼재에 운이 들었다 이거죠. 내가 운이 들었는데 삼재바람에 운이 들었어.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운이 좋을 때 들어와야지 운이 더 좋아지겠죠. 내가 올해 해운년에 너무 좋은 운일 때에 또 막 10년 대운도 들어와.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근데 내가 안 좋을 때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운은 꺾여서 들어옵니다. 뒤집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47세가 되시는 김희생 양띠분들은 꼭 성주대운을 반드시 받으세요. 꼭 성주대운을 꼭 받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잘못하면 56세까지 꺾입니다. 47세에 들어온 성주대운이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삼재바람에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57세까지 혹은 56세까지 내가 꺾일 수 있다. 운이 꺾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2025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는데 근데 올해가 가면 57세까지 10년을 기다리셔야 이런 운이 올 수 있고 또 47세에 공교롭게도 삼재팔란에 꺾여서 온 운은 56세까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한번 올해 이거 놓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40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40대 후반입니다. 한참 돈 벌어야 되고 한참 일해야 될 때예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운이 꺾인다? 게다가 10년을 꺾인다? 너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47세가 되시는 김희생 양띠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가을에 성주대운을 반드시 받아서 발복을 시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삼재바람에 후루룩 날아가요. 56세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다시 드리는 거니까 제발 그냥 속은셈 치고 우리 김희생 양띠분들 제발 운 좀 받으세요. 어떤 명목으로 받느냐? 성주대운의 명목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에는 물론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삼재팔란에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이 다 꺾여서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은 좋은 것도 운이고 나쁜 것도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다 뒤집히면 나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요, 이렇게 운이 작용을 할 때에는요, 좋고 나쁨도 있지만 어떠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나에게 운으로 올지, 직업이 나에게 운으로 올지, 어떠한 이동 변동이 나에게 운으로 올지, 이사가 나에게 운으로 올지, 이런 것들이 모두 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 운만큼이나 내가 발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큰 운이면 운일수록 나에게는 크게 치기 때문에 운을 잘 바로 세워라. 바로 잡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가 참 좋아요. 만약에 올해 운이 굉장히 흐름이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 사주도 참 좋은 사주예요. 근데 나는 운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50점 이상은 하죠. 그런 분들은. 근데 내가 올해 운의 흐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삼재팔란이 들었어요. 근데 운이 들었어요. 근데 내 사주 자체도 본인의 사주도 참 약합니다. 그러면은 뒤집히는 건 한순간이죠. 이렇게 뒤집힐 때는 많이 흔들립니다. 이 성주대운이라는 거는 풍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풍파는 바람을 일으킨다, 쥐고 흔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성주대운이 들 때에는 성주바람 이런 말을 많이 표현을 썼죠. 성주바람, 성주바람이 분다. 성주는 대주입니다. 대주는 남편이 되겠죠. 돈을 벌어오는 사람. 요즘은 여자도 돈을 벌고 남자도 돈을 벌기 때문에 뭐 다 같이 보지만 대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남자를 성주라고 생각하고 남자를 대주라고 여겼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특히 성주바람이 불면 남편이 밖으로 돌게 돼요. 그리고 바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풍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부는 걸 잠재우셔야 돼요. 성주바람이 한 번 들면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버텨내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주대운을 잘 받아서 잘 발복을 시키는 게 관건이고 그리고 또 이 김희생 양띠분들은 올해가 지나면 10년을 조금 꺾이는 운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다시 발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성주운을 꼭 받으셔라.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7세가 되시는 김희생 양띠분들 지금 한참 노력하시고 한참 일할 시기잖아요. 남자분들은 가장 역할을 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내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10년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속은셈 치고서라도 정말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대운 꼭 받으세요. 그리고 거꾸로 이럴 때 운을 잘 받으면
삼재가 악삼재가 복삼재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운입니다. 그렇게 발복을 시킬 수가 있는 기회가 이제 한 2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발복들 시키세요. 우리가 이렇게 47세가 되시는 김인생 양띠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들 뭐 상황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 뭐 큰 돈을 들여서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쉽기도 하고 뭔가 그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는 되고 그리고 또 놓치기는 싫고 뭔가 조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여럿이 하는 합동제도 많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가을에는 그런 운맞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하려면 큰 돈이 드니까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럿이 힘을 합쳐서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합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47세 김일생 양띠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운을 받으셔서 성주대운이라는 몫으로 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운을 받았긴 받았는데 무슨 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어떤 운을 받는지 본인도 조금 숙지를 하시고 알아놓으실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주 대운을 꼭 받으시고 10년 발복하셔서 대운 발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7세 김일생 양띠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승승장구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